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전옥현의 안보 정만입니다. 방금 전에 소개해드린 서민 교수님 오늘 이제 제 방에 처음 오셨는데 먼 길을 오셔가지고 방송 하나만 하고 가시면 저도 서운하고 모두가 서운할 것 같아서요. 한 번 더 모셨어요. 네. 네. 좋은 말씀 좀. 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이제 해야 될 말의 분량이 있는데 그걸 못 채워갖고 굉장히 괴로웠는데 한 번 더 하게 돼서 반갑습니다. 그리고 제목에 이렇게 뭐 충격, 특수관계 폭로 뭐 이렇게 있는데 다 이거 뇌피셜로 말씀드린다는 거. 그러니까 제일 먼저 말씀드릴 게 저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는 항상 그 불리하면 모른다고 하지 않습니까? 뭐 측근이 아니다고 하는데, 근데 그러니까 그게 좀 뭐랄까 보통 사람 같으면은 그 쌍방울이 있잖아요. 그 이재명 대표의 측근 이화영 지사 뭐 부지사를 뭐 몇십 년 전으로 도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대북 사업을 거의 돈을 다 대다시피 하고 그리고 뭐 아태역 같은 데도 다 돕고 그랬는데 어쨌든 이렇게 하는 데 있어서 이화영만 보고 했겠느냐? 그렇죠. 절대 아니죠. 이화영이 뭔데? 부지사인데. 네, 사실 이화영 부지사 뭐 저보다도 끝발 없는 사람 아니에요? 그럼요. 아니 뭐 지사 밑에 꼼짝 말라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믿고 그 많은 돈을 쓴다는 게 이게 그렇게 아무리 조폭 기업까지만 그래도 그 정도까지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이재명 대표를 만나서 뭔가 확답을 받고 한 일이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하고 나면 이재명이 나중에 대통령이 되면 그렇죠. 이제 더 이제 뭐 10대 5대 기업 안에 쌍방울이 이제 들 수 있다 이런 희망을 가졌을 거란 말이죠. 근데 이화영만의 이거는 안 되고 실제로 그리고 이제 그걸 뒷받침하는 뭐 그 비서실 직원에 뭐 직원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쯤 되면 이거 빼박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재명이 이렇게 말할 게 아니라 그냥 좀 만난 적이 있고 뭐 그러니까 알긴 알지만 저렇게 나쁜 놈인지 몰랐다라는 식으로 얘기하는 게 상식적으로 맞지. 뭐 전혀 몰랐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김문기 생각이 나는 거죠. 김문기 처장 같은 경우도 어떻게 10번 넘게 보고를 받았는데 모른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나는 대장동과 관계없다라는 시그널을 자꾸 주려고 하는데 그럴수록 그 사람이 자기 처신을 위해서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들지 않습니까? 근데 이재명이 언제부터 망가졌냐 이 지원을 따져보면 저는 2010년에도 이미 망가졌어. 2010년이 성남시장 처음 됐을 때 이 인간이 되자마자 한 일이 뭐냐면 바로 모라토리움 선언이었습니다. 그 전에 이대엽 이제 그 한나라당 시장이 이제 있었는데 그 사람이 그 시정을 파탄내 가지고 근데 우리는 모라토리움, 그러니까 뭐 우리 채무 갚을 능력 없어 파산한다 이걸 선언한 거예요. 근데 왜 파산 선고를 했냐 물어봤더니 국토부가 이제 돈 갚으라고 그랬다. 근데 물어보니까 국토부는 그런 적이 없고 전혀 그런 적이 없으니까 이거는 어떤 정치적인 그런 입지를 굳히기 위해서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재정이 파탄난 상태의 성남시를 인수해서 오히려 빚을 다 갚았다. 나중에 이제 이렇게 뭐 모라토리움 탈출 이런 시그널을 통해서 성남시 분들을 속인 거죠.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은 안 속지만 일반 사람들 생활에 바쁜 사람들이 그냥 그런가 보다 하지 않습니까? 이거부터가 일단 글러먹었고요. 그리고 2011년에 이제 이 사람이 한 게 뭐냐 그때 성남시 의회에서 이런 얘기가 돌아요. 그러니까 김혜경 지사가 김혜경 뭐 성남시장 부인이 뭐 관용차 타고 다니고 뭐 갑질한다. 그때서부터 돌았구나. 그때 성남시 의회 의원들이 질문을 합니다.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니냐고. 딱 어디 뭐 행사를 갔는데 뭐 사람들이 쫙 조열해 있더라. 이거 너무하는 거 아니냐. 그리고 그 형님도 막 경고를 해요. 야, 네 부인한테 전화하니까 비서가 봐도 막 이런 식으로 체어맨 타고 다닌 다음에 이런 말이 그때도 돌았어요. 근데 그게 계속 가다가 나중에 경기도지사 될 때까지도 계속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 전에 몇 번이나 성남시 의회에서 그 후에도 계속 지적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고쳐지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인간은 남의 시선 따위 그냥 뭐 신경도 안 쓰고 계속 이 짓거리 이런 얘기. 괜찮아요. 짓거리죠. 왜냐면 이재명인데 이재명 짓거리라고 해야 돼. 이런 짓거리를 계속 했단 말이죠. 근데 나중에 결국 이제 그러다가 한번 걸리잖아. 걸린 이유가 이제 그 5급 그 배소연이라고 이재명 부인을 계속 이게 돌보던 사람이 이제 나도 이제 경기도청 갔으니까 5급 승진하고 7급 비서 하나 둬서 얘를 부리겠다 이런 생각으로 이제 하나 뽑은 건데 그 7급이 배신을 하면서 이제 이게 폭로되지 않습니까? 그때 가서 이재명이 뭐라는 나는 몰랐다. 계속
이게 모든 이재명이 입에만 나오면 다 몰랐대요. 그러니까 환장해요. 이건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네. 우리나라 이 공직자 중에 좀 일부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이거를 그냥 알았다고 해서 범죄 공범이 되는 것보다 그냥 바보가 되겠다. 잠깐만요. 네. 이분이 아이고 우리 서민 교수님 인기 정말 좀 매일 좀 나와주세요. 야 이런 경우 저 처음에 5만 원짜리 이거 후원 이 분홍색 슈퍼챗이요. 예. 이 유튜버들의 가슴을 가장 뜨게 만드는. 그래서 유튜버들이 분홍색을 좋아해요. 저는 이런 얘기도 처음 들었어요. 몰라요. 저는 알아본 적이 없어가지고. 남자는 핑크라는 말이 왜 생겼겠습니까? 여기서 생긴 겁니다. 그렇구나. 야 최희애님 감사합니다. 그냥 맛있게 고맙습니다. 먹겠습니다. 근데 그거 아셔야 됩니다. 이거 있잖아요. 40% 구글이 뛰어가요. 그래요? 모르셨죠? 이거 몰랐는데. 5만 원이면 2만 원을 뛰어가. 2만 원. 이거 후원금 제가 한 석 달 이 정도밖에 안 돼가지고 몰랐어. 그래요? 구글이 독점이네. 너무 많이 제 생각에는 한 10%, 많으면 20% 정도 먹으면 모르겠는데 40% 뛰어가면 엄청 뛰어가는 지금 뭘 했다고 뛰어갑니까? 이건 아니죠. 독식이네. 이거 소송 제기해야 되겠네. 구글이 WTO에 소송 제기해야 되겠네. 돈을 벌어요. 구글이 그래서. 저는 몰랐어요. 나 이런 시스템을 잘 몰라가지고. 유튜버 85만이신데 빨리 100만 저보다 유튜브를 몰라. 제가 그렇게 배우려고 그런 거셨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구독자가 17만 7천인데 이런 것만 알아요. 이런 것만. 이런 슈퍼챗에 뭐 이런 거. 비밀, 추악한 비밀. 그리고 뭐 어떻게 하면 노딱이 붙는가 이런 거 좀 알아요. 어쨌든 그러니까 이재명은 이런 식으로 그 공적인 것들을 공적인 그런 공공재들을 사적으로 쓰면서 양심의 가책도 전혀 받지 않는 인간이다. 그 짓을 계속 하다가 그리고 걸리면 거짓말로 둘러대요. 맞아요. 걸리면 거짓말. 그러니까 이재명 그 변명한 것 중에 제일 파렴치한 게 뭐냐면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아니 내 밑에 애들이 그런 짓을 저지르는지 나는 몰랐다. 내가 미리 단속하지 못해서 미안하다. 아니 범죄를 지가 묵인하에 지가 시켰기 때문에 저지른 건데. 근데 지가 미안하다 소리 한번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얘네들을 말리지 못한 건 내 탓이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그렇죠. 그 7급 같은 경우는 인간 이하의 대우를 받아요. 그러니까 김혜경이 타고 있는 차 앞으로 얘가 지나갔다는 이유로 불러서 야단을 맞아요. 5급할 때 막 너 내가 이러지 말라 그랬지 막 이런 식으로. 그래요? 아주 나쁜 사람이네. 그러니까 7급이라고 7급 어쨌든 7급 공무원이라고 대학직이긴 해도 거기 들어가서 그래도 뭔가 우리 국가 민족을 위해서 뭔가 좀 하자 이런 생각이 있었을 텐데 기껏 하는 게 초밥 사와서 김혜경 집에 매달아 놓고 이런 짓거리를 시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사실 그게 이게 경찰이 수사를 하면 안 돼. 이게 경찰 수사로는 좀 이게 좀 어려울 텐데 그 초밥 10인분의 비밀 있지 않습니까? 그 혹시 말씀하셨나요? 아니, 저 잃어버렸어요. 초밥 10인분의 비밀이 이거지 않습니까? 왜 화요일, 금요일만 초밥을 10인분씩 시켰냐? 그러니까 그게 만약에 김정숙 여사가 있었으면 김정숙 여사는 10인분 먹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문제가 안 되는데 이제 김혜경 여사가 또 사실은 키도 작고 날씬해. 그래서 어떻게 10인분을 먹을까? 이해가 안 가서 이제 기생충이 있는다. 이런 의혹까지 나왔었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런 의혹을 제가 기사에서 본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이제 바로 옆에가 선거 사무실이다. 이렇게 하면 모든 게 떨어집니다. 그 옆집. 바로 옆집. 큰 거. 근데 이 경찰의 능력으로 이거를 수사할 수 있었냐? 아직까지 결과가 안 나오지 않습니까? 맞아요. 환장해요. 사실 그 60평, 50평, 60평 정도 되는 그런 60평 가까이 돼요. 그 큰 집을 무슨 GH 공사에서 그러니까 경기도청 공사에서 고기를 임대해 쓰는 게 말이 안 되죠. 보통 사람들 있잖아요. 요새 젊은 사람들은 원룸 오피스텔을 원하지 누가 그런 거 원합니까? 거기서 4명 같이 쓴다고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런 거짓말을 계속하고 그리고 이런 말도 해. 박수영 의원이 그 이제 공무원 사적으로 부렸다는 그런 의혹을 이제 제기하니까 그런 적 없다고 페이스북에 썼거든요. 근데 나중에 7급이 폭로하고 나니까 그 페이스북을 살짝 지워요. 이런 인간이 정말 졸렬하지 않습니까? 이런 인간. 저런 인간이 무슨 대선까지 나온다고. 그러니까 미치고 환장하죠. 그러니까 그 2011년인가 2년인가 성남시의회 이제 어떤 사람이 이재명 이제 시장을 그러니까 이제 뭐 정치적 공격을 해요. 그랬더니 그 이재명 밑에 있던 백종선이라고 알죠. 백종원 말고 백종선. 백종선이 사실 깡패거든요. 그 사람 뭐 깡패 시험도 받은 사람인데 그 사람이 가갖고 뭐 누나를 빼버린다 뭐 이딴 식으로 협박 시원하게 협박을 했어요. 그 7급 이런 사람이 그러니까 어떻게 그 변호사가
깡패 출신을 밑에 네. 데리고 다니라. 그건 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근데 이렇게 조폭하고 굉장히 연관이 많았고, 그리고 그 사람이 관계에 있던 쌍방울도 사실 조폭 출신 기업 아닙니까? 대표적인 기업이죠. 김성태. 그렇죠. 네. 그리고 조폭을 또 변호를 하잖아. 그러니까 맞아요. 조폭 변호를 하고 나서 조폭인지 몰랐다고 얘기를 하는데 판결문에 써 있어요. 조폭이라고. 네. 그러고 났는데 난 뒤에 걔를 또 변호를 합니다. 네. 이런 국제 마피아파, 그러니까 이런 사람, 뭐 매사를 거짓말로 일관하는 이런 사람, 이런 사람이 당대표가 됐다는 게 우리 야당사의 큰 불행 아닙니까? 제가 보기에 단군일의 처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단군일의 대장동 텀이고 네. 대장동의 주인공 단군일의 네. 이런 야당 대표님이 처음인 것 같아요. 단군일의. 그러니까 보통 사람이 범죄 의혹에 연루돼봤자 잘해야 2개 정도지. 이미 정과 사범에 지금 벌이고 있는 6개 이상의 이 범죄를 이런 의혹을 가진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아. 이렇게 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네. 근데 그 임세은이라 뭐 이제 좌파 패널들이 막 이런 식으로 말하거든요. 네. 막 여기서도 이재명, 저기서도 이재명, 뭐 네. 인디안 기우제 지내면서 뭐 범죄 나올 때까지 계속 뒤지냐 그러는데 그게 아니라 이렇게까지 계속 범죄를 저지르면서 산 인간이 없어요. 이 사람은 아마 단 하루도 진짜 정직하게 산 적이 없을 거예요. 맞아요. 이런 사람을 이런 사람이 당대표가 되고, 그리고 그 그 의원들이 그 사람을 구하기에 똘똘 뭉치는 이 과정, 이게 너무 슬픈 겁니다. 맞아요. 근데 우리가 또 이것도 해야 되는, 이제 이제 조사해야 되는 게, 어떻게 그 친문이 거의 주류였던 그 민주당이 어떻게 그 이낙연이라는 어떤 친문 뭐 비슷한 그렇죠. 주자가 있는데도 이재명한테 홀랑 넘어가 친명이 됐을까? 사기술이 농후한 거죠. 아주 그러니까 강한 거죠. 거기서 뭔가 저는 대가가 있었다고 봅니다. 예. 뭔가 대가를 그 반대급부가 뭔가 최소한 돈이라도 뭔가 제시하지 않았으면 이게 그렇게 넘어가지 않았을 것이다. 특히 그 김남국 같은 경우는요. 김남국은 조국 머리맡에 사진 두고 잔다고 하고 조국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고요. 이 1심 딱 끝나고 조국 이제 정경심 4년형 딱 선고된 날 숨이 막혀서 뭐 그러니까 숨을 쉴 수가 없다. 이런 식으로 써놓고 계속 숨을 잘 쉬던데 그 놈이 나중에 이제 이재명한테 넘어가고 나서 대법원 판결이 나왔거든요. 그때는 거기에 대한 글도 안 써요. 그러니까 조국을 그렇게 빨던 친구가 조국의 어느 순간 조국을 잊어버려. 그러니까 그때 처음에 뭐 공천받고 이럴 때만 해도 야, 정경심 구속되면 옥바라지라도 할 놈이구나 생각했는데 정경심에 관심이 없어. 그러니까 김남국도 정말 어떻게 보면 그냥 우리가 좀 어리석게 보잖아요. 그놈도 그냥 공천 이런 거에 눈이 어둡고 그러니까 그런 놈에 불과한 거. 그러니까 민주당에 다 그런 애잖아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뭐가 문제냐면 그 이재명이 거짓이라도 좋다. 저 윤석열만 공격하면 된다라는 그런 사람들을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김용현 같은 경우 계속 거짓말로 이제 일관해도 대변인 안 자르고 그리고 후원금 쏟아치고 이게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그런 전형적인 경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장경태 같은, 사실 장경태가 걔가 처음에는 그렇게 나쁜 놈은 아니었어요. 머리는 좀 나빠도 그러니까 애가 처음에 이랬어요. 처음에 이 사람이 조국 이제 2021년 4월에 서울시장 재보궐선거에서 아주 참패를 당하고 나서 사과를 합니다. 조국 사태 우리가 잘못해서 졌다. 이게 소위 초선 5인방의 사과입니다. 그 다음에 걔딸들한테 공격을 엄청나게 당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다시 이제 완전히 이제 정치의 승리를 알고 지금 계속 김건희 뭐 여사 그리고 한동훈 장관 공격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걔딸 사이트에서는 뭐냐면 장경태가 영웅이에요. 후원금 보냅니다. 후원금. 그러니까 빈곤 포르노 하고 나서 그 조명 가지고 난리쳤잖아요. 그렇죠. 또 조명을 몇 개를 쓰던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근데 그 조명을 찾으려고 사람을 보냈다. 캄보디아로 사람 보냈다. 근데 그 뒤에 소식이 없어. 왜 소식이 없을까요? 가보니까 아무것도 아니거든. 사실 조명을 썼을 리가 없거든요. 그거 보면은 저처럼 유튜브 좀 해본 사람은 딱 그거 알지. 이게 뭐 그냥 형광등 별빛이고 뭐 그런 건데 이게 그리고 썼다 그래도 뭐 대단한 것도 아닌데 이걸 가지고 뭐 싸우면서 그리고 자기를 무슨 장준하에 비교하고 진짜 이거 보고 정말 그리고 그거 있잖아요. 그 청담동 그거 데이트 같은 경우도 진짜 그러니까 이재명 하나로 인해서 완전 야당이 완전 통째로 망해버리고 있는데 그 야당 애들이 지금 우리가 사실 야당도 그러지 말라고 말해주는데 어차피 자기를 도와주는 건데 그 말을 또 안 들어 애들이 또 그래갖고 지금 빨리 그 조홍천 의원이 이렇게 말했어요. 뭐
쌍방울이 진짜 두려운 얘기라고 막 얘기하는데 예. 사실 두려운 게 그게 아니라 예. 민주당이 망가지는 걸 두려워해야 돼요, 그 사람은. 예. 그리고 예. 사실 쌍방울 같은 걸 뭐든지 간에 터져가지고 이재명 빨리 구속되고 민주당이 새 출발해야 됩니다. 맞아요. 예. 그러니까 이재명이 나쁜 거 하나만 더 말할게요. 그러니까 이재명이 얼마나 나쁜 놈이냐면 보통 사람은 그냥 이렇게 뭐 검찰한테 그냥 잘 보여갖고 뭐 어떻게 죄를 좀 덜 받을까 뭐 이런 생각하고 예. 그리고 뭐 재판 가서도 그냥 좀 어떻게 굽신거려서 뭐 예. 참여하는 척 거짓말로 참여하는 척 해가지고 예. 평양을 깎으려고 그러잖아요. 예. 근데 이재명은 예. 스케일이 달라. 아. 그러니까 아니 대부분 판사를 매수하잖아. 맞아. 아니 이런 스케일을 가진 범죄자가 이 세상에 한 명도 아니고 두 명이나. 그러니까 이 사법부가 망가지는 거는 이거는 예. 어떻게 보면 우리 국가, 우리 민주주의 체제 자체가 위험해지는 그런 그렇죠. 일인데 맞습니다. 이재명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이딴 짓도 쉽게 한다는 거죠. 이 정말 이게 이런 인간이 우리나라 대통령 선거에 나와서 1,600만 표 정도를 얻었다는 거는 2번이나 나왔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우리나라 정말 민주주의 수치입니다. 그러니까 어제 이제 어떤 뭐 다른 분은 뭐 이재명을 뭐 콜롬비아 마야강의 파블로 에스코바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비교하는데 차라리 파블로 에스코바가 더 순수하지 않았나. 그 사람도 그렇게 거짓말을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아내를 해놓고. 근데 그 사람은 사람을 이제 뭐 예를 들면 판사가 재판하잖아요. 판사를 죽여. 증인 나가잖아. 증인을 죽여. 그래서 굉장히 많은 판사를 죽이니까. 근데 우리나라에 만약에 우리나라가 콜롬비아였으면 이재명은 그보다 10배를 죽였을 거라. 그렇죠. 아니 벌써 4명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그리고 이제 보통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대장동 같은 일이 뭐 다른데 잡아보면 스케일은 작을지라도 뭐 곳곳에 있겠죠. 뭐 토착 비리 같은 거. 근데 토착 비리를 저질러 돈을 모았으면 그냥 거기서 만족하고 그 돈을 가지고 그냥 유복하게 사는 게 이게 우리 국룰이야, 국룰입니다. 그런데 이재명은 거기에 더해서 정치 권력을 가지고 국가를 아주 통째로 탁기려고 했다는 그런 점에서 진정한 도둑놈입니다. 이제 맞아요. 이 도둑놈 이게 노딱 사유인가?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속 시원하게 말씀하시네요. 이제 가뜩이나 또 아까 슈퍼챗 얻었다고 좋아하시는데 그 수익 노딱이면 수익이 안 나오잖아요. 큰일이었어요. 라면 드셔야 되잖아요. 라면 집에 쌓여 있어요. 걱정 하나도 하지 마시고. 우리 시청자님들 저기 1번 한번 써주세요. 저보다 이거 슈퍼챗 또 나왔어요. 파란 하늘님. 2만 원 감사드립니다. 저보다 훨씬 말씀 너무 재밌게 잘하시죠. 앞으로 종종 모셔야 돼요. 1번 한번 쫙 써주세요. 서민 교수님 좋습니다 하시는 분들 1번 쫙 한번 써주세요. 2번이라고 써요. 2번? 전 일자에 태어났어요. 그렇구나. 아직은 우리가 2번인가? 아직은 2번이죠. 하지만 이제 2024년 1번으로 가야 되니까. 4월 지나서부터 이거 봐 1번 쫙 간다고. 서민 교수님 인기 짱이십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어떻게 이게 교수님 같이 인기가 저렇게 짱. 그냥 쌍수하시고 쌍꺼풀 있네. 저는 본래 쌍꺼풀 많아요. 그 연배에 쌍꺼풀이 있고 눈이 이렇게 크기 쉽지 않은데 사실 이건 부전자전. 우리 아버님이 쌍꺼풀이 많아요. 진짜? 아버님. 그리고 머리숱도 좀 있으시고. 우리 그 머리숱은 제가 좀 있어요. 왜냐면 완벽해. 우리 교수님도 머리숱은 많으세요. 저는 뭐 전 선생님 그 연배까지 머리숱을 지켜야 되는데 머리 감을 때마다 막 가슴이 철렁합니다. 그냥 막 머리숱이라도 있어야 방송하죠. 그렇죠. 머리숱이. 그래서 저도 그래서 머리 되게 신경 많이 써요. 그러니까 저는 김재원이라는 분이 있어요. 김재원 최고위원은 뭐 개인적으로 뭐 훌륭한 분이라 생각했는데 그 인간이 이제 뉴스 공장에 계속 나왔었잖아요. 그것도 좀 마음에 안 들었는데 김재원 이분이 그 김어준이 새로 이제 뉴스 거기 또 나갔어. 거기 또 나가. 맞아요. 이거는 자존심이고 뭐 간도 쓸개도 없는 놈이라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김어준 유튜브에 나가서 김어준 유튜브를 더 잘 되게 해주는 거잖아. 마치 TBS 나가 있을 때 거기 나가는 것도 TBS가 마치 국민의힘 패널도 부르는 공정한 언론인 척 해주는 역할을 했는데 해외 유튜브는 왜 나갑니까? 저도 싫어요, 솔직히. 이거는 우리가 욕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이유가 머리숱이 없어 그런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이유 찾을 수가 없어. 그 사람이 뭐가 모자라서 그런 인간한테 사실 그분이 뭐 알다시피 정말 재경부 공무원을 하다가 사법시험을 붙은 사람 아닙니까? 맞아요. 이런 천재가 왜 김어준 밑에서 따까리 노릇을 합니까? 우리가 진짜 이 김재원에 대해서 우리가 진짜 규탄을 해야 됩니다. 진짜. 우리 보수 중에서 위장 보수가 천재 아닙니까? 이 위장 보수들 틈에서
김지원마저 이렇게 나락으로 가려고 그러나. 이거 참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 진짜. 안 그래도 우리 너무 힘들어. 버텨주겠죠. 우리 당이 진짜 윤석열 대통령 중심으로 쫙 가야 되는데, 네. 위장보수가 너무 많아가지고 힘들잖아. 그래서 이번에 이제 당 대표를 잘 뽑으면 잘 뽑아야 되잖아. 다 걸러내겠죠. 어떻게 보세요, 이번에 당 대표 선거? 당 대표는 네. 자기 정치하지 않고 욕심 없고 예. 대통령 이번 총선에만 매진해서 이길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누구냐? 다 김기현 아닙니까? 김기현. 저는 김기현 그래서 응원합니다. 확 올라가더라고요, 요새 인기. 그러니까 그 인기를 올리는데 제가 일부 기여했어요. 제가 유튜브에서 계속 김기현이란 말을 그러셨구나. 한 500번쯤 외쳤습니다. 그러셨구나. 500번은 뻥이고요. 한 10번 정도. 대단하세요. 그러니까 미래 전망이 굉장히 정확하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준석으로 인해서 그렇게 당이 정말 회복되는데 얼마나 지겹고 힘든 나날을 피곤했죠. 그때 진짜 늪 같은 늪. 근데 그 이준석을 겨우 쳐냈는데 이제 다시 또 그 늪에 빠져드는 것 같아서 정말 마음이 아프지만 그래서 이번에는 3월 8일인가요? 네, 3월 8일. 그러니까 얼마 안 남았어요. 그때까지만 이제 버티면 그리고 이제 새로운 당대표가 돼서 그때 그러니까 이게 총선 즈음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면 그건 좀 문제가 있는데 총선이 1년 남았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의 내용은 뭐 그럴 수 있고, 그러니까 저 나경원 의원이 참 훌륭하신 분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냥 뭐 우리 보스에서 나경원 의원까지 없었으면 어떻게 됐을까 생각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판단이 좀 아쉬워요. 그러니까 그러시구나. 너무 나경원 의원 아니 저는 다 좋아요. 그래서 구정 끝나고 나면 한 사람씩 아웃시키려고 그래요. 한 사람씩 구정이 끝나고 나면 지금까지는 저는 공정방송인데 구정 끝나고 나면 지금 말씀하신 위장보수, 국민의힘을 좀먹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 다 걸러내야죠. 유승민, 이준석 같은 사람 걸러내야지. 이런 사람들 제가 이제 호명하려고 해요. 장성철처럼 방송 나가서 헛소리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 걸러내야 됩니다. 장성철이 골 때려. 근데 어쨌든 저는 나경원 여기 까부기님 또 노란 딱지 이렇게 뭐 자꾸 쏘아주네. 이거 방송 오래 해야 되네. 노란 딱지 노란색 까꿍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밥 시간이 다가오는데 정말 메뉴가 점점 좋아지지 않습니까? 좋습니다. 제가 이거 방송 저도 많이 했는데 이런 거 처음 해갖고 좀 신기해요. 서민 교수님 이렇게 있는지 몰랐어요. 정말 존경합니다. 떡볶이에 오뎅 추가해도 되겠네. 그러면 감사합니다. 여기 저기 선능요. 여기 아래 떡볶이 맛있는 집 있어요. 그 떡볶이 맛있어요. 라볶이도 시켜야겠다. 맛있는 거. 이거 우리 방송 수고하신다고 그래서. 자, 그러면 이제 벌써 이제 20분이 넘어서 벌써 20분. 우리 시청자들이 6시 50분이니까 저녁 식사 저녁 드셔야지. 한 말씀만 하시고 다음에 또 시간 나실 때 한번 더 오셔야 되겠어요. 여러분 전옥현 우리 대표님 많이 응원해 주십시오. 이 전 대표님이 잘 돼야 보수가 잘 됩니다. 진짜 2018년부터 우리 안보를 누가 지킵니까? 이 전 대표님이 지키는 겁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전 대표님 중심으로 뭉쳐서 꼭 정권 사수, 성공한 정부 만듭시다. 화이팅!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고맙고요. 감사합니다. 이제 저녁 드시고 제가 우리 슈퍼챗 후원금 많이 보내주셨는데 제가 잘 모시려고 본래 3시, 4시경에 오신다고 그랬는데요. 그러지 마시고 5시쯤 오셔갖고 6, 7시까지 방송하고 저녁을 제가 한번 모시겠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서민 교수님이 느닷없이 스케줄 이후 있는 거 다 빼버리고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잘 모시겠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정말 고맙고요. 저녁 식사를 제가 모시고 나서 한 9시쯤 돼서요. 또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좀 시청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20분이야. 화끈해서 좋네.